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고대하던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앞에 지금 헌법 서론에 해당하는 파트 문제 50 몇 문제, 55문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미 알려드렸듯이 우리 헌법은 이제 헌법 서론, 그다음에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세 파트로 보통 나눠서 진도를 나가고 있고, 자, 제가 지금 약 100개에서 150개 정도로 애초에 문제풀이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헌법 과목이 도입됐다고 할 때부터.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를 연습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인원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 외에도 혹시 출제 가능한 포인트까지도 객관식 문제를 해서 포섭을 할 수 있게 문제를 구성하려고, 구성한다기보다는 이제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라 보셔도 모를 가능성이 큰데, 자, 다른 시험에, 시험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을 제가 지금 선별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선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시험이 기존에 나와 있는 헌법 시험 문제보다 쉬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문제를 뽑다 보니까, 쉬운 문제를 뽑는 게 어려워요. 왜? 최근에 헌법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문제가 헌법 판례 문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출제 경향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1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가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갔을 때가 80년대는 아니에요. 물론 2000년대도 아니겠죠.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갔는데,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도 방금 여러분이 앞에 있는 1번 문제 정도 같은 문제들이 절반 이상이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지금, 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넘겨서 보시면은 5번 문제. 최근의 사법시험 문제들은 40문제 시험을 치는데 이것보다 짧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7급, 9급 시험 문제도 이 정도 길이의 문제가 출제가 섞여서 돼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길진 않지만 이 정도 문제가 소개가 돼요. 즉 판례 문제가 나오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 지문 관련된 문제들이 또 뭐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를 선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제 짐작에는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가능성이 큰 문제는 지금 과거의 기본적인 헌법 지식을 묻던 문제. 자, 그래서 1번, 2번은 너무 쉬워 보이고, 한 1번, 3번, 4번, 이런 정도에서 조금 더 분량이 긴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만, 그것도 비교적 최신에 출제된 문제들만 고르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눈에 씻고 찾아봐도 문제가 그렇게 잘 안 골라지고, 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제가 약간씩 변형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헌법 지식을 묻는 문제에 헌법재판소 판례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쓸데없이 어려워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변형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제가 진도별로 계속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완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 제도에 이 헌법 과목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공무원 시험 문제의 헌법 교재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절대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정도 수준으로 출제하는 것 자체도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문제들 정도 정리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일 것이고, 만약에 더 어렵게 하고 싶고 시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제가 권장하는 바는 아니에요. 말리진 않겠지만 제가 등 떠민 적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시는 방법은 객관식 문제를 정리하시는 거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론 교재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헌법 조문 같이 확인하시면서, 특히 헌법 조문 관련된 부분이, 자, 문제에 출제될 때 어떻게 조문이 통째로 그대로 들어가든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는 부분 특징을 잘 보세요. 아주 치사한 문제들도 꽤 많아요. 자, 특히 그 치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치사하니까 이게 안 나오겠지. 아니에요. 치사하게 나온 문제 굉장히 많아요. 조문 이렇게 변형하고 치사하게 만들다니. 자, 그게 조문 문제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치사하게 되는 거. 자, 이런 거까지 외우게 만드나? 자, 그런 것까지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의 유형들을 유심히 보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수준에서 좀 짧고 쉽고 헌법 조문을 위주로 출제했고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출제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문제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나온다 해도 그거는 맞춰가 되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헌법 판례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거는 틀려도 여러분들이 당락에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본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틀리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도 우리 이론 교재 갖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자, 먼저 이제